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과점시장 보고 있거든요. 18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쪽으로 오실까요? 자, 우리가 시장이론 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요. 저 밑에 이 대척점에 독점 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은 뭐가 떠오르면 돼요? 기업의 수가 많다? 아니요. 예, 맞아요. 수요 곡선이 수평이다. 라는 거, 가격 수용자. 독점은 우하향한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수평. 얘는 우하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독점적 경쟁 시장 한번 보시면, 자, 요것도 약간 우하향합니다. 근데 우하향인데 아주 완만하게 거의 우하향이에요. 그래서 시장 수평으로 보이진 않으시죠? 우하향하게 그린 거예요. 아주 완만하게 우하향해서 단기에는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약간 독점과 유사해요. 그래서 독점과 유사하다는 말은 플러스 이윤을 얻거나 손실을 볼 수가 있고요. 장기에는요. 그죠? 장기에는 신규 기업이 지니까 퇴출을 하게 되니까 이윤이 빵이다. 요걸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하향하니까 장기 평균 비용은 최저점이 아니라 최저점의 왼쪽에서 접하게 된다.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에 과점 시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과점 시장은 이제 모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은 수량을 가지고 이제 경쟁하는 모형이 있고 수량을 이제 전략 변수로 사용하는 모형이 있는데 그게 이제 꾸르노 그리고 이제 스타켈버그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을 전략 변수로 사용하는 모형이 있습니다. 가격을 변수로 사용하는 게 그게 이제 굴절 수요 모형하고요. 근데 굴절 수요는 이번에는 안 할 거예요. 시험에 또 자주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험 통틀어서 한 번 나왔나 그래요. 근데 공부를 위해서 할 건데 그건 객관식 때 좀 할게요. 그리고 베르트랑 이렇게 있습니다. 베르트랑 모형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살펴볼게요. 꾸르노 모형입니다. 꾸르노. 요 꾸르노만 잘 하시면은 될 거예요. 스타켈버그는 그냥 꾸르노의 아류자? 그냥 그 다음에 파생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시면 꾸르노 모형과 베르트랑 모형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 과점시장 모형에서는 몇 개 소수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전략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수량 경쟁과 가격 경쟁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꾸르노는 수량 경쟁 모형이고 베르트랑은 여기 대표적인 건 가격 경쟁 모형이다. 우선 그거 크게 구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꾸르노 모형의 어떤 사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넣어 두시죠. 사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 사례하기 전에 기본적인 우리 모형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시장에서 꾸르노 과점시장 모형에서도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는 걸 전제로 깔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A-BQ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이게 전체 시장의 수요 곡선이에요. 이게 시장의 수요 곡선입니다. 자, 이 시장에서 이제 개별 기업들이 쫙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두 개가 있다 할게요. A기업, B기업이 있다 합시다. A기업, B기업 이렇게 두 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두 기업이 생산하는 게 시장 전체 생산량이 되기 때문에 요 꾸르노 모형의 핵심 포인트 뭐냐면 요게 시장 전체 생산량인데 이게 바로 두 기업의 생산량을 이렇게 두 개 더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게 제일 중요한 클루예요. 아셨죠? 잘 요것만 명심하시면 해법이 보여요. 그래서 A-B QA 플러스 QB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셨죠? 오케이.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개별 기업이 생산하는 건데 꾸르노가 생각한 모형이 원래 이거예요. 우물물이 이렇게 있어요. 우물이 있는데 여기에 뭐 우물이라 할까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이렇게 우물이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여기 막 개미같이 야, 물 길러 가야 되는데 이제 이게 물을 이렇게 다 푸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을에 진짜 그 거인이 2명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인이 이렇게 2명 살고 있었어요. 하고 이렇게 거인이 2명 살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팔로 해가지고 왕자도 있고 힘이 세게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길어 올라요. 이렇게 두레박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물을 길어 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해요. 얘가 이제 기업 A 거인이 있어요.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인 B도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거인 B 얘도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푸는 거죠. 이렇게 촥 해가지고 두레박으로 해서 물을 이렇게 퍼요. 그래서 얘도 왕자도 더 많고 뭐 이렇게 얘도 이제 힘이 센 거야. 근데 이 거인들이 이제 물을 퍼 가지고 이제 여기 사람들한테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거인만 있으니까 A와 B 거인이 있어서 복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A 기업 한번 입장에서 이윤 한번 생각할게요.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게 운물물은 원래 그냥 뭐 신이 인간한테 준 것처럼 있으니까 다른 비용이 없어. 물론 자기가 물을 기르는데 힘이 드니까 그것도 비용이라 하면 비용이라 할 수 있는데 그냥 추가적인 비용은 없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기업 A의 이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기업 A의 총 수입에서 기업 A의 총 비용을 빼면 되는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 비용 자체는 빵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객관식 때는 총 비용도 있는 걸로 바꿔서 확대할 겁니다. 근데 현재는 이게 없다고 치고요.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기업 A가 얼마 가격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자기가 몇 개 생산했니? 이렇게 우리가 결정한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렇잖아요. 시장에서 가격은 자기 혼자 결정되는 게 아닌데 내가 몇 개 생산했니? 여기서 P 곱하기 Q가 총 수입된다라는 거는 뭐 경제학에 우리 계속 얘기했던 기본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자기가 근데 생산을 할 때요. 우선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기업 A가 나 몇 개 생산할까? 가격이 만약에 고정돼 있으면 생산을 많이 할수록 총 수입이 증가해서 이윤이 증가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업 A가 생각을 해요. 골똘히 생각을 합니다. 골똘히 생각을 해요. 생각할 때 몇 개나 생산하지? 고민을 하는데 자기가 생산을 늘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생산 늘리게 되면 자, 이게 생산 늘리게 되면 이게 여기 보시면 생산 늘리죠? 그럼 전체 생산량이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조금 하락하게 되면은 가격 하락한 효과보다 생산량 증가시킨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요. 거인 B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야. 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너 가격 얘는 가만히 있는데 가격이 폭락하게 되는 거니까 기분 나쁘지. 그래서 만약에 기업 B까지 생산을 늘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은 얘까지 늘어나니까 얘는 더 늘어나고 가격은 진짜 그야말로 대폭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을 늘렸는데 자기가 늘려서 P가 하락하게 되면 독점 기업같이 자기가 이걸 조정해가지고 최적 생산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상대방 B도 있단 말이야. B가 생산을 얼마나 많이 할 것인가?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도 그 상대평가 아닙니까? 내가 잠시 이 정도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하루는 쉬면 어떨까? 남은 계속 공부하면 그럼 자기는 뒤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대폭락하게 되면 이유는 떨어지게 된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기업 A는 생산량 QA를 결정할 때 결정 시 이게 이제 상호 의존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업 B의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가까지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건 뭐 목차 잡고 쓸 게 아니라 이 모형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쓰도록 할게요. 결정 시 QB에 이거를 고려해야 돼요.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함.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니 그러면 이거 기업 A의 이윤함수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할 때요. 이건 지금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이 P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P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걸 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Q가 QA 플러스 QB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살짝 아이디어만 보고 좀 뒤에 나중에 그 약간 객관식 때 이제 좀 문제 풀면서 좀 더 익숙하게 할 거예요. 그때는 뭐 이런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자, P를 여기다 넣을게요. 그러면 대문자로 쓸까요? A-B 그래서 QA 플러스 QB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QA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해되세요? 별로 한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P 곱하기 Q 해서 그걸 했는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가 고정돼 있고 독점일 때는 P가 고정된 건 아닌데 B는 이게 없었어요. 자기가 몇 개 하는가 그냥 자기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이 되는데 여기서는 B의 생산량까지 거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풀어볼게요. 풀어보면 A, Q, A 마이너스 B, Q,
A의 제곱 마이너스 B, Q, B, Q, A 이렇게 됐네요. 이해되세요? 이게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근데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숫자로 주면 좀 편해요. 10-Q 뭐 이렇게 하면 좀 편한 것도 있고 근데 좀 난이도가 어려운 시험에서는 진짜 이런 식으로 주는데 사실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잘 보면은 뭐 할만해요. 자, 우선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우선 기업 A가 이윤 극대화하는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기업 A가 자신의 생산량으로 자신의 이윤 함수를 미분해서 제로로 놓으면 돼요. 이 원리는 그냥 경제학의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적용되는 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푸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게 Q 이윤 함수가 있는데 요거를 QA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 A죠? A고 요거 보시면 마이너스 2가 내려가요. 마이너스 2B QA 이렇게 되고요. 다음 요거 보시면 QA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B QB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B QB는 빵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업 A가 얼마나 생산해야 됩니까? 하면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QA로 정리하면 돼요. 자, 눈으로 한번 해보세요. 요거 같이 묶어가지고 일리 보내요. 마이너스 없어졌죠? QA로 하면 2B로 나누면 됩니다. 이걸 2B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정리하면 2B분의 A-B, Q, B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놔둬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좀 정리해도 돼요. 2B분의 A- 요거요. 삐삐 없어지네. 그래서 2분의 1 QB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라고 하면 기업 A가 얼마나 생산을 해야 됩니까? 요거는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 B가 얼마나 생산하는가에도 영향을 받아요. 기업 B가 생산을 하나도 안 하면 2B분의 A 이게 되고요. 기업 B가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업 A의 생산은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쫙 해서 그래프로 쭉 나타내면 기업 1의 생산량은 기업 2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기업 A라고 할게요. A의 최적 생산량은 네, 상대방 기업인 QB에 의존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상대방 기업 B의 생산량에 의존해서 기업 A가 몇 개를 생산하는가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걸 바로 반응 곡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존하고 이를 최적 생산량을 기업 B의 생산량에 얼마나 반응하는가 나타낸 것을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반응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응 곡선을 도출하는 게 중요한 건데 요거까지만 살짝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기업 A의 반응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기업 B가 생산량이 빵이면 거기 대응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2B분의 A 이렇게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오케이, 됐죠? 만약 기업 A가 생산량이 빵이면 여기다 빵을 넣을게요. 그러면 기업 B는 B분의 A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B분의 A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좀 뭐 가파르긴 할 거예요. 이렇게 제가 뭐 대충 그리겠는데 기울기가 QB로 정리하면 되겠죠. QB로 정리하면은 이 기울기가 이렇게 2로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업 1의 반응 곡선이에요. 그래서 기업 1의 A의 반응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정확하게 할게요. 그냥 마이너스 1 기울기로 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빵일 때 2B분의 A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기업 B의 요 반응 곡선도 구할 수 있거든요. 기업 B의 반응 곡선도 똑같이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형태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거는 기업 B의 반응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응 곡선. 네, 이해되십니까? 그래가지고 요게 두 개가 상대방의 기업이 생산을 얼마 했을 때 나의 최적 생산 그걸 찾는 요 크로스 딱 만나는 점이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게 균형인데 이거를 이제 꼬르노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고
내쉬라는 사람의 이름까지 따서 꾸르노 내쉬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문제를 한 개 정도만 풀고 그 스타일만 그냥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그 꾸르노 모형의 사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걸 제가 봤을 때는 좀 설명드릴까도 하는데 조금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가지고 살짝 아이디어는 그냥 말씀드리고 뒤에 나와 있는 표를 볼게요. 사례 한번 다시 볼게요. 사례 한번 볼게요. 그럼 생각하는 연습이 차원에서 한 번만 봐주세요. 자, 거기 보시면 강화도에 8월 18일에 대형 인삼을 구입할 수 있는 인삼시장이 열린대요. 아니 뭐 뻥이에요. 요즘 아닐 수도 있는데 모형을 단순하기 위해서 강화도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는 남이남과 신미모 두 사람밖에 없대요. 나씨와 신씨 두 명이 동등한 규모의 농장을 가지고 최대로 60개의 대형 인삼을 수확을 할 수가 있대요. 인삼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종자, 비료, 물, 노동력 등은 회수가 불가능한 매몰 비용이고요. 그래서 관련된 유일한 비용은 매몰 비용 우리가 비용으로 해서 뭐 고려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비용은 수확한 인삼을 시장까지 운반하는 데 드는 10,000원이다 이렇게 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10,000원이 그냥 총 비용이라 합시다. 이때 대형 인삼 시장에 대한 수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수요 함수가 P는 241 마이너스 2Q 숫자가 왜 끝에 1로 끝나? 뭔가 이유가 있나 봐요. 자, 그리고 시장의 수요량은 나씨와 신씨가 생산하는 걸로 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나씨와 신씨 이번에는 스몰 q로 쓸게요. 그래서 나씨, 신씨 이렇게 두 개의 합으로 돼 있다라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시장에 가져올 수 있는 대형 인삼의 수량을 30개, 40개, 60개 세 가지만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 가격의 설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줄에 만일 나씨가 60개의 대형 인삼을 수확해서 수송하기로 결정하고 신씨는 30개만 수확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자, 지금 뭐라고요? 나씨가 몇 개? 나씨가 60개. 신씨가 몇 개? 30개. 이렇게 되면 총 몇 개? 얘가 90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그럼 시장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241 빼기 180 빼면은요, 얘가 61만원.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즉 신씨와 나씨의 선택은 서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게임 이론을 적용할 만한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씨와 신씨가 이렇게 있어요.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전략. 나씨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30개, 그 다음에 40개, 60개 이렇게 돼 있고 신씨가 선택하는 것도 30개. 요거는 우리가 이해도를 위해서 살짝 보는 거예요. 40개, 60개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자, 우선 첫 번째 만약에 둘 다 30개씩 생산한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거기 1번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번 1번은 어떻게 케이스 1이라고 할까요? 사례 1번인 경우 예. 위에 뭐 가격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짝 봤는데요. 이때는 나씨의 생산량과 신씨의 생산량이 모두 30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총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총 생산량은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 더하니까 60개 이렇게 되는 거죠.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6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쵸? 그러면 120 빠지게 되는 거니까 121만원 맞나요? 그래요? 120이니까 121만원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비용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자, 그러면 나씨의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나씨의 이유는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P 곱하기 Q 해야 되는 거잖아요. P 곱하기 Q 나씨가 생산하는 거 요것만 하시면 돼. 왜냐면 비용은 없다라고 상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121이고요. 121 곱하기 나씨가 생산하는 건 몇 개야? 3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계산한 게 3600 이렇게 3600 나와요? 뭐 아무튼 그렇게 나오나 봐요. 600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 비용이 있어야죠. 죄송해요. 비용까지 있어야 되네. 3,600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 말고 비용이 아예 없다라고 하면 그런데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 근데 요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총 비용은 개당 거기 보시면은 10,000원 이렇게 앞에 10,000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30개를 생산하게 되면 요거는 1 곱하기 30 해가지고 10,000원 곱하기 30개 Q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P는 121 곱하기 121 곱하기 나씨가 생산하는 거는 30개 이렇게 되고요. 총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1 곱하기 30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앞에 121을 집어넣은 거는 왜 집어넣냐면 30을 밖으로 빼도 되잖아요. 보통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빼고 곱하기 30 이렇게 배분 법칙 쓰면은 120 곱하기 30 해서 3,600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뭐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타낸 값이 신씨도 30개 똑같은 거니까 두 개 생산한 양 이렇게 돼서 거기 3,600, 3,600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3,600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그 하나만 해볼까요? 앞에서 한 거 볼까요? 요거 해볼게요. 요게 나씨가 60개를 생산하고요. 신씨가 30개 생산하면 거기 7번이라고 해놨네. 7번은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볼게요. 요거 살짝 한번 해봅시다. 케이스 7번 케이스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두 기업이 생산하는 건 60, 30이니까 90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Q 나씨는 60개, Q 신씨는 30개. 네, 자료 정리합니다. Q 전체 Q는 90개 이렇게 되고 P는 어떻게 해요? P는 여기 나와 있는 거죠. 60일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60일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러한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 나씨의 이유는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볼까요? 나씨의 이유는 자, 이윤 나씨는 P 곱하기 자기가 몇 개 생산하는가에다가 이거 자기가 생산하는 거에다가 하나당 10,000원 해가지고 한 개 비용 10,000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거 정리 다시 할게요. 그러면 P-1에다가 Q 나씨 이렇게 되는 거죠. P가 얼마예요? 60일이네. 60일에서 1을 빼는 거예요. 과정을 보려고 이렇게 쓰고 자, 나씨가 생산하는 양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 60개 이렇게 돼 있어요. 60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럼 3,600인가요? 뭐나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씨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신씨. 자, 신씨 이렇게 요 이윤함수 구하는 거 살짝 해보세요. 경작이 기본적인 거니까. 자, 이거는 시장의 가격은 둘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요. 자기는 생산량이 얼마나 했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고 자기가 생산하는 것만큼 비용이 운송 비용이 발생해서 개당 10,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똑같습니다. 둘이 가격은 공동으로 이게 직면하니까 60일 똑같이 돼 있고요. 그리고 비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 생산하는가에 이렇게 영향을 받죠. 그럼 60 곱하기 어떻게 돼요? 생산량은 신씨는 30개 생산했네. 그러면 이게 1,800 해서 반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식을 계산한 걸 보면 3,600에다가 여기다 1,800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결론을 거기다 한번 체크했어요. 각각을 다 계산을 하셔야 돼. 여기는 4,000, 3,000 이렇게 있고 3,000, 4,000 이렇게 있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하고 우리가 내시 균형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전략이 주어졌을 때 자신의 최적 전략을 찾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신씨가 30개를 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나머지 가리세요. 나씨는 3,600, 4,000, 3,600 어느 게 좋아요? 4,000이 제일 좋으네요. 여기다 체크하시고 꺽쇠. 자, 다음에 신씨가 40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거 하면 3,000, 3,200, 2,400 이게 제일 많네요. 이렇게 해서 3,200에다가 체크하시고 요거 지난 시간에 봤던 내시균형 찾는 연습이에요. 자, 신씨가 60개를 생산했습니다. 그럼 나씨가 30개면 1,800, 1,600 빵이니까 1,800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5월 전략 균형이 있습니까? 5월 전략이 있습니까? 없어요. 꺽쇠가 이렇게 40, 40 가다가 틱틱 바뀌었잖아요. 한쪽으로 쫙 가야지 5월 전략이 있는 거죠. 신씨 입장에서 봅시다. 나씨가 만약에 30개를 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심씨가 30이면 3,600, 4,000, 3,600가 요게 꺽쇠 체크. 역시 마찬가지로 40개예요. 3,000, 3,200, 2,400이니까 3,200 체크 이렇게 되고 다음에 역시 60개였어요. 그럼 1,800, 1,600 빵 이렇게 되니까 1,800 체크 이렇게 돼요. 얘도 5월 전략은 없고요. 내시 균형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내시 균형은 요 꺽쇠가 두 개 같이 들어가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내시 균형이다라고 해서 40개, 40개가 상대방의 전략을 고려했을 때 최선의 전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7페이지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체가 40개가 가장 최적 이렇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그래서 내시 균형을 거기다가 이제 해가지고 나씨가 30개 예상했을 때 뭐가 되느냐, 뭐 블러블러블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접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하고요. 완전 경쟁 시장하고 제일 끝에 스펙트럼에 있는 독점 시장하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 독점적 경쟁은 빼고 꾸르노 한번 비교해 볼게요. 꾸르노. 요거 이제 한번 중간에 있는 걸 한번 계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오른쪽에 가보시면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쫙 크게 그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Q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P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시고 객관식 때는 약간 뭐 숫자 10-P는 이걸 해가지고 하는 거 말씀드릴 건데 더 쉬워요. 더 쉬워. 근데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시장에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P는 뭐 241-EQ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EQ 돼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완전 경쟁 시장은 MC가 이렇게 일정한 거야. 1로 일정해요. 1. MC가 이렇게 있어요. 1로 일정합니다. 그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최적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요거 두 개 같아질 때 여기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C라고 돼 있는데 이게 1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1이고요. 이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격. 수량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게 1이니까 P는 MC에서 결정돼요. 그래서 첫 번째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는 MC에서 생산량이 결정되고요. 요게 1 집어넣으니까 241 EQ 하니까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20 요게 바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생산량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독점 한번 볼게요. 독점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독점일 때는 우선 MR을 구해야 됩니다. MR 이꼴 MC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MR이 P보다 2배 기울기 가팔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쭉 이렇게 2배 가파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MR은 절편은 똑같습니다. 241-4Q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MC가 1이고 MR은 241-4Q 이렇게 돼요. 그럼 두 개를 놓고 풀면은 240 이꼴 4Q 이렇게 돼서 요거의 딱 절반만큼만 돼요. 여기가 60 이렇게 돼요.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요. 가격은 쭉 올라가서 여기가 바로 독 이렇게 됩니다. 60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세요. 생산량이 60 집어넣으면 거기 나와 있는 A점 있잖아요. 그게 독점이에요. 그래서 12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 독점인 경우에는 121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선 눈치를 채실 수 있는 거는 완전 경쟁 시장의 산출량의 딱 절반이 바로 독점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꾸르노는 거기 결론을 해놨는데 우리가 살짝 이렇게 했는데 40이라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식으로 좀 더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좀 어려울까 봐 원론에서는 이제 세 가지 전략이 있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렇게 돼요. 얘가 80 이렇게 됩니다. 80. 이 80은 완전 경쟁 시장에 꾸르노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완전 경쟁 시장에 저렇게 반응 곡선으로 해야 되는데 꾸르노는 완전 경쟁 시장의 산출량의 딱 3분의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산출량이 120 하니까 3분의 2 곱해가지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꾸 이렇게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꾸르노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뭐 8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89페이지에 거기 가보시면 독점 시장이 있고 꾸르노가 있고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완전 경쟁에서 독점으로 꾸르노의 독점으로 갈수록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은 최저 거래량은 줄어든다. 생산량은 줄어든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담합과 협력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쪽으로 올게요. 자, 여기까지 갑시다. 여기 두 거인이 있어. 이게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둘이 이제 결혼을 했다 합시다. 하트를 해가지고 사랑을 하게 됐어. 그 어떻게 두 개가 하나에 합쳐지는 거잖아. 그럼 야 서로 뭐 내가 집안일 할게 네가 해라. 그리고 둘이 막 경쟁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담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독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문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꾸르노 복점인 상황에서 만약에 담합을 하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독점과 같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뭐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량이 줄고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끌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담합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줄에도 보시면 협력을 하게 되면 독점 기업처럼 행동해가지고 더 높은 생산량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담합이라는 말 나와 있고요. 카르텔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뭐 그게 좀 쉽진 않죠. 쉽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하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꾸르노 모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르트랑 모형 같은 거는, 우리가 요거는 나중에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가격 가지고 경쟁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고 요게 자주 나와요. 베르트랑 모형은 너무 가격을 치열하게 하는 거야. 얘가 이제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가 아이디어만 볼게요. 얘가 가격 B 이렇게 설정하는 건데 여기다 할까요? 학원이 만약에 여러분 사실은 학원은 차별화가 돼가지고 이제 강사들 보고 강의의 퀄리티나 등등등 이런 걸 보고 또 선택을 하죠. 아니면 집에서의 거리 이런 것들도 보면서 할 텐데 뭐 신림동 학원들이야 뭐 거의 다 뭐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전적으로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게요. 그럼 A 기업이 B기업보다 가격을 이렇게 10원이라도 싸게 한다 합시다. 그럼 수강생 입장에서는 싼 데를 간다 할게요. 그러면 A기업은 모든 수요를 고객들을 싹쓸이 하고요. B기업은 당연히 아무것도 없어요. 파리만 날려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퀄리티가 다 똑같다고 하면 그럼 뭐 어차피 똑같은데 못하러 비싼 데 가서 사요? 그럼 기업 B 입장에서는 아니 가만히 보면 내가 이렇게 갖다 파는 물이 얘가 파는 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똑같은 여기 물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가격이 조금이라도 비싸니까 100원이라도 비싸니까 손님들 고객들이 A한테 가는 거야. 그럼 기업 B 입장에서는 에이 좋아 그럼 내가 가격을 좀 낮춰야지. 그래서 B가 기업의 가격을 낮춰요. 그래서 기업 B의 가격이 A보다 이렇게 좀 낮다라고 하면은 이랬을 때는 기업 A는 빵이에요. 빵. 파리만 날리게 되고요. 기업 B가 모든 고객을 싹쓸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가격을 경쟁을 하다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가 어디서 멈추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한계 비용이 똑같은 상황에서는 두 기업의 가격이 한계 비용하고 같아지는 그러니까 얘가 어디까지 낮출 수 있냐면 여기까지 써도 되나 모르겠지만 A기업의 가격과 B기업의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이렇게 가격은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A와 B는 고객을 정확하게 전체 고객을 둘로 반띵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네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베르트랑 균형은 뭐냐면 가격 경쟁 균형을 하게 되는 건데 치열하게 가격 경쟁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업은 두 개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한계 비용과 같아지는 이렇게 효율적인 상황이 되는 되게 역설적인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김연아나 뭐 옛날에 뭐 마오인가? 뭐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아사다 마오인가? 이렇게 뭐 피겨스케이팅의 선의의 경쟁자가 있으면 김연아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열심히 안 하면 마오가 탁 치고 올라가고 이게 금메달과 은메달은 완전히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자신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가지고 설사 기업의 수가 두 개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렇게
한계 비용과 같아지는 효율적인 상황이 된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게 베르트랑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굴절 수요 곡선은 객관식 때 소개를 할게요. 근데 이거는 그래프 그리는 연습, 우리가 경작에서 이제 막 굴절되는 모양을 볼 건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살짝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스타켈버그는 어떻게 되냐면 암기하셔도 되는데, 코로나는 완전 경쟁 시장의 3분의 2였잖아요. 생산량이 저쪽에 살짝 봤는데 암기하셔도 돼요. 스타켈버그는 어떻게 되냐면 4분의 3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왜? 그거는 필요하지 않고요. 그냥 4분의 3이래. 그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더 필요한 이 과점시장에 대한 반응 곡선 얘기를 제가 기본 베이스로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를 살짝 최근에 다른 시험에서는 이 반응 곡선을 구해가지고 뭐 하세요라는 게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거기까지 나오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연산해서 풀어나가는 연습을 하셔야지 뭐 나중에 거듭 말씀드리는데 노경에서도 이렇게 계산 연산할 때 조금 오히려 편한 느낌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1차 객관식만 있다 그러면 이거 안 해요. 저 같으면 그냥 3분의 2 암기하세요. 4분의 3 암기하세요. 뭐 이렇게 할 건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좀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하시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생산 요소 시장하고 소득 분배 이거는 우리한테도 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